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고 왜 누군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뒤죽박죽이 되는 걸까?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에 혼자서 의미를 해석하고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이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곤 했죠. 그리고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야. 이런 성격 정말 고쳐야 해. 그런 날들이 너무 길었고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나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예민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미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요. 내가 바뀌기 시작한 건 예민함을 고치려고 하지 말자고 마음먹은 순간부터였습니다. 대신 예민함을 관리하는 연습을 시작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버겁기만 했던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었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예민하게 굴지 마. 그 정도는 그냥 넘겨. 그걸로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빠? 하지만 예민한 사람에게 그 말들은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더 위축되게 만들 뿐입니다. 예민한 성격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감각이 섬세하다는 뜻이고 남들보다 더 깊이 느끼고 더 진심으로 관계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감각적 자극에 민감합니다. 밝은 불빛, 큰 소리, 거친 촉감 등에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반응해요. 둘째, 감정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기쁨도 크게, 슬픔도 크게 느끼죠.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거나 아름다운 음악에 깊이 감동받는 일이 많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아차려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기분이나 상태를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넷째, 변화에 민감합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나 계획의 변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민함을 단점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민함에는 놀라운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창의성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미세한 차이와 변화를 잘 포착하기 때문에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 작가, 음악가들이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서 좋은 친구가 되고 상담이나 치료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직관력입니다. 논리적 분석 없이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인한 섬세함과 정성이 깃든 결과물입니다.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맡은 일을 정말 잘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민한 사람이 겪는 어려움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자극으로 인한 피로감이에요. 하루 종일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에너지 소모가 크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영향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껴져서 정서적으로 힘들어해요. 세 번째는 비판에 대한 과민 반응입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조차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는 결정장애입니다.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다 보니 작은 결정도 내리기 어려워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만큼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성격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감정의 민감함이죠. 세상의 소음, 타인의 감정, 말 한마디에 예민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쉽게 내어줘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나는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예민함이 나를 점점 갉아먹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정이 쉽게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만 불편해지고 혼자서 괜히 힘들어지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매일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자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그 말이 나를 울게 했어요. 왜냐면 나는 그동안 나를 단단하게 만들려고만 했거든요. 예민함을 고치려고만 했고 사람들처럼 둔감해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를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나를 지우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예민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예민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예민함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예전에는 무조건 참으려고만 했어요.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런 걸로 속상하면 안 되라고. 하지만 그렇게 억누르다 보니 나도 모르게 터지는 날이 생기고 감정이 뒤엉켜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상처받았구나. 이 말이 나한테는 아팠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해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예민함을 결함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개성이자 강점이에요. 나는 남들과 다르게 세상을 느끼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만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특히 예민해지는지, 어떤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관찰해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일부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예민함을 억누르려다 보니 오히려 과도한 자극을 추구하기도 해요. 해결책은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고 적절한 수준의 자극을 찾는 것이에요. 극한의 자극보다는 부드럽고 지속 가능한 자극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감정과 행동 사이에 쉼표를 넣기. 첫 번째로 한 건 감정을 느끼는 나를 탓하지 않기였습니다. 한때는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내가 사소한 눈빛 하나에도 혼자 의미를 부여하며 밤새 뒤척이는 내가 너무 약하고 너무 귀찮은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늘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또 이걸로 속상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정도는 그냥 넘겨야지.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나를 다독이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질책하고 억누르려는 태도만 가득했죠. 감정을 느낄 때마다 나는 나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슬퍼도 안 되고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외로워도 그럴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내 감정은 늘 나에게 혼나고 숨겨지고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또 이걸로 기분이 나빠졌지? 스스로를 다그치던 습관을, 내 감정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과연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던가? 아니었어요. 억지로 참을수록 더 감정은 커졌고, 숨길수록 마음은 병들어갔습니다.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바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지금 상처받았구나. 이 상황이 내겐 많이 불편했구나. 지금 나는 좀 외롭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구나. 그렇게 감정을 탓하는 대신 조용히 인정해 주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중이야. 괜찮아. 나니까 그래도 되는 거야. 그 말 하나에 숨이 편해지고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감정은 조절하는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내면의 언어라는 것을요. 이후로 나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저 함께 있어 주기로 했습니다. 기쁠 땐 마음껏 웃고, 슬플 땐 조용히 눈물을 허락하고, 외로울 땐 누군가를 떠올리고, 분노가 생기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조금씩 나를 이해해 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사람다운 사람이었던 것뿐이었어요. 감정을 느끼는 건 예민해서도 약해서도 유난스러워서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마음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감정을 느끼는 나를 다그치지 마세요. 위로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누군가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내가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민한 나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반응이 빠릅니다.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오고 속상한 티가 금방 드러나죠. 그걸 고치려 하기보다 반응하기 전에 한 템포 쉬기를 시도했어요. 한 번 숨을 쉬고 이 상황에서 내가 꼭 지금 반응해야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잠깐의 여유가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걸 막아주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자의식이 강해요. 카페에서 조금만 소리내도 다들 나를 보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실수하면 모든 사람이 기억할 거야라고 걱정해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훨씬 편해졌어요. 세 번째, 남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여기지 않기. 예전에 나는 누군가의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그 사람이 평소보다 말이 없기만 해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혹시 내가 방금 한 말이 불편했을까? 기분이 안 좋은 게 나 때문은 아닐까? 그때부터 혼자서 이유를 찾고 괜히 말을 돌려보고 억지로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어요.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그 사람의 감정을 모두 내 잘못으로 떠안고 있었던 거죠. 그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누가 불편해하면 내가 미안했고, 누가 화가 나면 내가 먼저 사과했어요. 나와 상관없는 문제인데도 나는 늘 죄인처럼 굴었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기분을 내가 풀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이 더 중요해졌고, 그 사람의 얼굴빛 하나에 나의 하루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 한 명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왜 너는 늘 남의 기분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 사람은 자기 감정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그 말이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왜 남의 짜증까지 내 몫으로 삼고 있었을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감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일이 안 풀려서 그냥 기분이 나빠서일 수도 있어요. 그게 꼭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늘 나 때문일 거야라고 결론 지었고 그 결론 하나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왔던 거죠.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오늘이 그냥 그런 날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을 억지로 풀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배려하되 책임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걸 나 자신에게 계속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경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는 경계. 그 경계가 나를 보호해줬고 나는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다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감정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도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표정이 흐려도 내가 괜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거든요. 모든 감정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할 건 오직 나의 감정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경계를 세운 뒤에야 진짜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걸요. 나는 내 감정만 책임지면 된다는 사실이 나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예민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마세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말 소중한 몇 명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갈등 상황에서는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시간을 확보하세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 불편한 감정이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받은 것인가 자문해 보세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로부터는 거리를 두세요.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들과는 만나는 빈도를 줄이거나 만나는 시간을 제한하세요. 사람의 감정까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의 주인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감정만 잘 품어주면 충분합니다. 남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여기지 않기.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민함이 인생의 무기가 된 순간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사람들과 있을 때 긴장이 덜했고 누군가의 말에 무너지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예민함은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느끼는 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에 민감한 만큼 위로에도 민감해졌고 사람들이 말하지 못한 감정을 조용히 읽어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예민함이 어느새 나를 따뜻한 사람으로 바꿔주었어요. 예민한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버겁고 작은 말에 쉽게 무너지고 스스로를 자꾸만 탓하고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민한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단점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당신의 마음이 자주 흔들릴 뿐이고 당신의 감정은 그 어떤 사람보다 섬세한 감각을 지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예민함을 잘 보듬어 주세요. 다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마음을 제일 먼저 이해해 줘야 합니다. 예민한 성격, 그건 버려야 할 게 아니라 다뤄야 할 선물입니다. 예민한 성격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그 감정에 지지 않고 나를 더 단단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민함과의 관계도 변해요. 20대에는 이게 정말 큰 고민이었는데 30대가 되니 좀 더 여유가 생겼어요. 20대 초반에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둔감해졌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나의 일부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예민함 때문에 놓친 것들도 있지만 덕분에 얻은 것들도 많아요. 깊이 있는 인간관계, 풍부한 감정 경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 더 명확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편안한 것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갈 때도 패키지 투어보다는 자유여행을 선택하고 숙소도 조용한 곳을 고르고 일정도 여유롭게 짜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재미없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즐거웠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시끄러운 곳에서 여러 명이 만나는 것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소수가 만나는 걸 선호하게 되었어요. 예민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 거칠고 시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큰 도전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기억해 주세요.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예민함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어요. 물론 자신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성을 잘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힘들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5분 명상하기, 경계 한번 설정해 보기, 자신의 감정에 이름 붙여보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동시에 같은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예민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도전이지만 동시에 특별한 선물이기도 해요. 이 선물을 잘 활용해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예민함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며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을 잘 돌보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별책룸이었습니다.